뒤늦게 찾아온 꽃샘추위에 한창 농사를 시작하는 과수농가는 냉해 피해로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권 대학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학기 전체를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대구 스타 강사 A씨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경북도는 오는 22일부터 이달 말까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가운데 무단 이탈 여부를 불시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다음 주면 5월인데 요즘 날씨 봄인가 싶을 정도로 쌀쌀합니다. 한창 농사를 시작하는 과수농가는 냉해 피해로 벌써부터 한 해 농사를 포기해야 할 판인데요. 박은경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한창 연분홍 꽃이 만발해야 할 복숭아 밭이 썰렁합니다. 따뜻한 겨울 탓에 일찍 꽃망울을 터뜨렸다가 최근 뒤늦은 추위에 얼어버린 겁니다. 누렇게 시든 눈꽃은 손만 대면 바스러지고 잎사귀 크기도 예년만 못합니다. 60% 정도 이제 그 피해가 있나 싶은데 이게 아직도 이제 서리가 지금도 자꾸 기후가 이리 추워 이 추위 딱 끝나면 또 서리가 또 오거든. 서리 한번 더 왔다 그러면 이렇게 주는데 다 떨어진다. 그래 되면 뭐 한 8, 90%. 배밭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배꽃 가운데 열매를 맺는 씨방은 새까맣게 탔고 그나마 멀쩡한 것도 부분 서리를 맞았습니다. 과수원 면적의 90% 이상이 냉해로 사실상 수확은 포기해야 할 판입니다. 올해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무가 웃자라면서 내년에도 꽃눈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등 농사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재해보험이 있긴 하지만 냉해 피해를 보상받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냉해 보험이 작년부터 생겼는데 작년에 전국적으로 우리 경북에도 그렇고 피해가 많아서 보험을 많이 타먹으니까 이제 갈수록 보험회사에서 원래 또 냉해가 입으니까 보상을 적게 준다고 합니다. 23일까지 경북에서 확인된 냉해 피해만 3,170헥타르, 축구장 4,400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경북도는 다음 달 말까지 정밀 조사를 통해 신속한 피해 복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농가를 힘들게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일손인데요. 인력 부족을 메워주던 외국인 근로자까지 코로나19에 따른 입국 제한으로 들어오지 못하면서 농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제군의 한 농촌 들녘이 모처럼 분주합니다. 반듯한 고랑 사이로 가는 사람들은 검정 비닐로 덮인 둔턱에 구멍을 뚫고 감자를 심습니다. 속도도 느리고 조금 어설픈 이들은 농촌에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 찾아온 봉사자들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농촌의 일손 구하기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인제군은 유관기관 등과 함께 농가별 일손 돕기에 나서는 등 농촌 인력 수급을 추진 중입니다. 4월부터 들어왔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유관기관이나 군부대의 인력을 협조를 받아서 농가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일손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태 장기화입니다. 인제군뿐 아니라 강원도 내에서 신청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2,100여 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여파로 이들의 입국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다 보니 농민들은 모내기와 파종 시기마저 늦췄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예 시기를 놓치거나 수확에도 차질을 빚어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될까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15명에서 20명 돼야 되는데 지금 한 명도 없어요. 감자는 원래 늦게 심으려고 마음을 먹긴 먹었는데 너무 늦었고 또 이제 오이를 심어요. 우리가 근데 오이 때도 다 꽂아야 되는데 하나도 못 꽂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고 했는데 그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지금 모르는 상태예요. 강원도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 지원에 따라 농촌 인력 지원단을 운영하고 농기계 임대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성화된 농촌 근로 기피와 고령화 등으로 인력 수급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김없이 봄은 찾아오고 농번기도 시작됐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받지 못한 농촌에서는 심각한 인력난에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대구 경북권 대학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학기 전체를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원격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일부 교과목의 경우는 선별적으로 대면 수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학생들로 붐벼야 할 대학 캠퍼스가 조용합니다. 내부 정비를 위해 직원들만 드나들 뿐 도서관도 동아리방도 모두 비었습니다. 코로나19로 교내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학교를 찾는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구 경북권 대학들의 비대면 수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개강을 연기한 후 원격으로 수업을 진행해온 경산의 한 대학교. 결국 1학기 전체를 비대면 수업으로 결정했습니다. 실험이나 실습, 실기 등 일부 교과목은 제한적으로 대면 수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대면 수업의 경우도 학생 생활관에 1인 1실을 배정해 최대한 접촉을 줄일 방침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납부하는 기숙사비는 전액 다 이달 내로 환불을 해줄 예정이고요. 네, 중간고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대한 평가는 지금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적절하게 혼용해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밖에 경북대와 계명대, 대구대, 대구가톨릭대와 대구한의대, 영남대 등도 원격으로 수업하고 담당 교수의 판단에 따라 일부 강좌는 대면 수업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난 긴급 생활비 신청이 지역에서도 폭주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워낙 많다 보니 지원 대상자 선별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 일단 포항시와 영덕, 울진군은 이번 주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정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 종합운동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비 조사단 사무실입니다. 수십 명의 공무원들이 긴급생활비 신청 서류와 각종 소득 증빙 자료를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평생학습원에도 조사단이 꾸려졌습니다. 포항 지역 긴급생활비 지원 대상 선별 작업에 투입된 공무원만 80여 명. 그러나 읍면 동별로 신청 서류가 밀려들고 소득과 부채는 물론 주택과 자동차 등 부동산까지 다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우리 소득과 재산을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을 이게 판단하는 게 공적 요청을 하면 한 2, 3일 걸려서 자료가 옵니다. 그걸 보면 세부적으로 내용을 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소득과 재산이 얼마인지 환산해서 중위소득 85% 이하 대상자만 우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1일부터 시작한 경북 지역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은 21일까지 포항에서만 모두 10만 5천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신청 기간이 29일까지여서 11만 건은 좋게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2만 5천여 세대를 뺀 게 이 정도인데 사실상 포항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지원금을 신청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신청 가구의 6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점입니다.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소득으로 따지면 1인 가구 149만 원, 3인 328만 원, 4인 403만 원 이하 세대가 지급 대상인데 포항시는 6, 7만 가구 정도가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대상이 아니냐는 식의 문의와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선별 작업에 신중을 기하면서도 일단 오는 24일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대상자 선정 통보를 먼저 드리면 통보받은 분들께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으셔서 포항사랑 상품권을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례없는 감염병 사태 속에 민생 안정을 위해 꺼내든 긴급 생활비 카드. 지급 시기가 다가오면서 내재된 갈등이 표면화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정필문입니다. 대구 고등법원이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대구 스타 강사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 고등법원은 23일 오전 열린 항소심 판결에서 A씨에게 징역 8년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등 영상을 촬영해 자신의 성적 만족 수단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제도에 따라 A씨의 신상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거불능 상태인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북도는 오는 22일부터 이달 말까지 시군, 경찰과 합동으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가운데 무단 이탈 여부를 불시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모두 2,500여 명으로 자가격리 기간 중 무단 이탈을 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있습니다. 도는 전담 공무원을 배정해 전화와 휴대폰 안전보호 앱 모니터링, 지리정보 시스템 등으로 자가격리 이탈 여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지금까지 자가격리를 어기고 무단 이탈한 7명을 적발해 6명을 고발하고 미성년자 1명을 계도 조치했습니다. 영천시에 이어 예천군도 모든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예천군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예천사랑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원은 올해 본 예산의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행사 취소, 불용 사업비 감액 등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87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안동시는 23일 내년 국도비 확보를 위한 예산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광림 국회의원과 김형동 당선인을 비롯해 도의원, 시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주요 추진 사업을 공유하고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안동시는 중부 내륙선과 중앙선 복선 연결 등 주요 사업 64건에 2,048억 원의 예산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 이주 노동자가 지난달 양양의 화재 현장에 뛰어들어 이웃들을 구하다 다쳤는데요. 이 같은 선행을 했지만 불법 체류 사실이 드러나면서 조만간 한국을 떠나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딱한 사정이 알려지면서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행의 주인공 알리 씨를 박건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달 23일 밤늦게 귀가하던 중 자신이 사는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난 것을 목격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알리 씨. 서툰 한국말로 소리치며 입주자 10명의 대피를 도왔습니다. 특히 2층에 있던 50대 여성이 대피하지 못한 사실을 듣자마자 건물 밖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동료의 생일잔치에 다녀오던 알리 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건물에 불이 난 것을 확인하고는 즉각 인명 구조 활동에 나섰습니다. 잠시 겁도 났지만 상황이 다급하다 보니 사람들을 구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고 덤덤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못 나올 때 좀 무섭지 않으셨어요? 그거 걸릴 때 무섭죠. 조금만. 무서웠어요? 네, 이제 먹어야 되지. 이제 들어갈 때 이렇게 그렇게 들어갔어요. 하지만 여성은 끝내 숨졌고 알리 씨도 등과 목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이다 보니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처지였다가 다행히 주변의 도움으로 서울의 한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같은 딱한 사정이 알려지면서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리 씨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에 나서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요. 본인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부분 때문에 저희 의인상 선정 대상이 됐습니다. 3년 전 카자흐스탄에서 3개월 단기 관광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뒤 양양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알리 씨. 이번 일로 불법 체류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장 다음 달 1일 한국을 떠나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직 화재 당시의 트라우마로 인해 밤잠을 설치고 있어 치료를 받고 있는 알리 씨. 이웃들의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알리는 굉장히 선량한 우리의 그 이웃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도 불법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해도 선처를 베풀어서 알리가 여기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선행이 알려지자 알리 씨에게 영주권을 주자는 국민청원이 잇따랐고
양양군도 보건복지부에 의상자 청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고향에 남겨놓은 6살 된 딸과 가족들을 위해 한국에서 돈을 벌어야만 하는 알리 씨. 사랑해요, 다 아버지, 엄마 미안해요. 내가 나쁜 일이 했으면 또 미안해요. 그렇게 그다음에 다 보고 싶어요. 이제 3년 됐어요. 이국만리에서 자신의 몸을 던져 인명을 구한 한 이주 노동자의 의로운 행동이 지역사회에 잔잔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껍질째 먹는 청포도 품종인 샤인머스켓을 장기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 연중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2018년부터 도내 장목반과 연계해 저장 유통 기술을 연구해왔습니다. 샤인머스켓은 9월에서 10월경에 수확하는데 일반적인 방법으로 저장하면 3개월 정도 저장이 가능하지만 이번에 개발된 유황 패드와 필름 포장 기술을 적용하면 6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단맛이 강하고 씨가 없는 샤인머스켓은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 최근 고소득 포도 품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예천군이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소유주 등을 대상으로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발급합니다. 발급 대상 차량은 2013년 5월 24일 이후 출고된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등 저공해 자동차로 경유차는 제외됩니다. 저공해 자동차 표시를 발급받은 차량에는 주차요금 50%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원격으로 시행됩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예정이던 전국연합학력평가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고3 수험생은 오는 24일, 고등학교 1, 2학년생은 27일에 원격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평가 당일 학생들은 시험 시간표에 따라 온라인으로 문제를 푼 뒤 구글 폼을 활용해 매교시 답안지를 제출해야 하며 점수는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도군이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귀농 귀촌인 농촌형 일자리 장터를 운영합니다. 청도군은 연중 구인 구직 신청을 받아 농가와 귀농 귀촌인을 직접 연결해줄 계획입니다. 청도군은 이를 통해 농가는 제시기에 작업을 마칠 수 있고 귀농 귀촌인들은 영농 기술을 배우면서 부가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휴관에 들어간 대구 시민 안전 테마파크가 온라인 체험관을 열었습니다. 시민들이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소방관이 직접 교육 영상을 촬영 제작해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입니다. 체험 교육은 지하철 안전체험, 응급처치 등 모두 7가지 주제로 진행됩니다. 금요일 우리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항상 불씨 관리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24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2도, 한낮 최고 기온은 17도가 예상됩니다. 대기가 매우 메말라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작은 불씨도 큰 불로 번지기 쉬우니 화재 나지 않도록 항상 주의 깊게 살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는 체감 온도가 더 낮아 춥게 느껴지고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 단단히 하셔서 체온 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을 기점으로 한낮 기온 20도까지 오르는 등 따뜻하겠지만 대기질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 미세먼지 농도,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으로 외출하기에 좋지 않으니까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5월 5일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빨래지수 높아서 밀린 빨래 하셔도 좋겠습니다. 운동은 야외 경기 즐기시고요. 세차하기에도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